이 주일 대사 부임을 앞두고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에 네.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어느 때보다 힘든 한일 관계 속에서 그러네. 이 주일 대사 부임의 소감과 각오는 좀 어떠신지요? 지금 제일 어려울 때에 부임하게 돼서 되게 어깨는 무겁습니다. 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이 최악의 한일 관계에 풀어나가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이제 맡아가지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서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의 각오만 말씀드리죠. 예.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풀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해법을 위해서는 우선 과제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줄곧 얘기를 해왔는데 사안별로 일을 처리해 나가자.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해 나가고,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맞대어서 서로 논의할 부분은 논의해 나가자. 그 기조 위에서 이제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야죠. 예, 과거에는 올로나싱으로 일본 측에서 나왔거든요. 네,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경제 안보 문제까지 확산시켰는데 그것은 상책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해서 역사 문제에서 전부 스톱시킨 게 좀 하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거에 걸맞게 이제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로 손잡고 협력해야 될 부분 협력해 나가자 이런 분위기도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죠. 뭐 상대가 있는지라. 단 하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한일 관계 잘 되기를. 그런 뜻을 일본 측에 잘 전달을 하는 게 또 메신저 하는 게 저희 역할이겠죠. 열심히 해봐야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주문이 있었나요? 과거에도 1965년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된 이후에 한 번도 이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역사 교과서 문제, 역독도 문제,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시끄러웠죠. 근데 그거는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럼 그것대로 이제 하면서 경제 안보 문제는 계속 손잡고서 나갔었는데 한 3년 전부터 연계시켜가지고 경제 안보까지 나왔거든요. 이거는 서로가 도움이 안 됐다. 이것도 아마 일본 당국도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둘 풀어나가는 과제가 일본에도 주어져 있고 한국에도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언젠가 해야 되는 것인데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은 못 박아서 얘기할 수 없고요. 뭐 한중일 정상회담도 지금 남아 있고 또 한일 간에도 있고 또 동경 올림픽이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은 뭐 한미일 정상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데서 뭐 이자회담도 가능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저한테 임명장 주는 날 스가 총리하고 만나서 진솔하게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뭐 공식 제의는 아니고요. 저한테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2일 날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요. 일본에서의 첫 일정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비상사태가 선언돼 가지고 외교관들도 가서 자가격리를 2주간 하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2주간은 우선 이제 대사관제에서 업무 보고 받고 우리 대사관 내부의 일을 챙기는 거를 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일본에 왔습니다 해서 이제 일본 도착한 인사를 일본 정계나 아는 지인들께 연락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 천황께 이제 심장을 제청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각 당 방문도 해야 되고 뭐 경제계도 이제 방문해야 되고요. 뭐 언론사도 각 찾아뵈야 되고 이제 할 일이 쌓여 있어요. 뭐 과거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관계니 문화 교류 문제도 있고 뭐 많이 일이 있거든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만나봐야죠. 예. 미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 서 가지고서 뭐 한미를 묶어서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뭐 일본 만나고 또 한국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플레이를 했죠.
바이든 정부는 좀 달라요. 미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제일 중요한 이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정부 때는 다른 그 한미일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큰 기대사항이죠. 바이든 정부는 많이 그 중재할 부분 중재도 할 것이고 또 삼각 공조 체제를 강화시킬 거예요. 이거는 좋은 환경이에요. 국제적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난주에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을 하셨을 때 강제징용 6월 봉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이 봉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일본의 6월 봉안 방향은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첫 17대 국회의원 때 그 총무원장님 하실 때 가가지고 동경인 윗댄지라는 그 현장도 보고 그때 이제 윗댄지의 주지 스님도 한국에 좀 갖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제가 한일의원연맹 하면서도 그 일본 측 의원님들께 이게 그거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돼 있어. 거꾸로 일본은 이제 보내줄 그 의사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 받아들일 그게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각각 사찰에서 스님들이 개인적인 연분 가지고 봉헌하는 경우가 좀 있죠. 이제는 한국도 좀 창구를 하나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행 총무원장 스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것들 6월 봉안도 한일 관계를 이 우호 친선 관계를 강화시키는 되게 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더니 이미 종단 협의회에서 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특히 홍파 스님도 깊이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관음정의 홍파 스님께서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도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6월을 봉안하게 되면 이제 그 복지부죠. 외교부도 힘써야 하는데 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종단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느냐. 이게 한일 관계에 물꼬 트는데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요. 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제 일본에 가시게 되는데요. 예. 불자로서 스스로에게 화두를 준다면 예. 어떤 걸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말이죠. 늘 얘기하죠. 이제 일본과 한국 관계도 너무 극단적으로 늘 치우치지 말고 중도 가운데 서서 양쪽을 아우르는 그런 식의 이제 큰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쟁 사상, 우리 원효 대사께서 말씀 화쟁, 그 서로 다른데 여기서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 말씀인 너그러움, 자비죠. 이 너그러움을 가지고 역지사지적 차원에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국내 정치에도 그런데 국제 정치에도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이 국제 정치, 국내 정치에 두루두루 퍼졌으면 좋지 않겠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쟁의 정신으로 한일 양국 관계 해법을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다짐으로 듣겠습니다. 네, 역사학자로서 또 사선 국회의원, 한일 의원연맹 의장 경력 등 양국 관계 개선의 적임자라는 기대가 큽니다.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외교적인 역할에도 저희들이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청원하십시오. 예.